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맡은 이주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데이터베이스 12차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데이터베이스 종합정리 두 번째 시간이고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할 내용은요, 첫 번째 SQL 고급이고요. 내장함수, 부속질의 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SQL 고급 2고요. 프로시저와 트리거, 인덱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입니다. 내장함수, 부속질의 뷰를 정리를 하고요.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요, 프로시저와 트리거 인덱스를 정리를 해보고요. 직접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데이터 모델링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급 강의를 정리를 하기 전에요. 셀렉트 집계함수입니다. 셀렉트 지뢰를 이용해서 카운트 함수를 집계하는 함수고요. 집계함수의 그 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튜플 데이터 행들을요 집계하는 용도죠. sum은 합계고요. average는 평균, 카운트는 개수, 그 중에 여러 가지 튜플들 중에 맥스 값, 민 값을 나타내는 집계 함수입니다. 이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SSMS를 열고요. 네, select count from orders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orders에서 나오는 select 값의 합계를 이렇게 나오는 거죠. select count 없이 실행을 하면요, 이렇게 10개의 값들이 튜플들이 나오게 되는데, 카운트 아스트를 하면요, 이렇게 튜플의 개수가 나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룹바이입니다. 셀렉터 지뢰의 그룹바이의 예죠. 그룹바이저를 사용하면요, 속성값들이 같은 값들끼리 그룹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룹을 만드는 기준은 이 그룹바이에서 정의한 필드의 명입니다. 즉 커스트 아이디라는 것들이 같은 값들끼리 이렇게 그룹이 묶여지고요. 그룹이 묶여진 것에 대한 집계함수를 값들이 나오는 거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select cost id를 하고요. 카운트를 하죠. 아스타로. 얘는 수량으로 주고요. sum 집계함수를 씁니다. 셀 프라이스로. 얘는 총액. 오더바이 from orders 테이블
조회를 하는데요. 그룹 바이, 여기서 그룹 바이를 합니다. 그룹 바이 커스트 아이디 하게 되면요, 이렇게 커스트 아이디가 같은 필드들끼리 의 내용에 대한 집계함수를 하게 되고요. 이런 것은 그 수량의 카운트 집계함수에 의한 결과가 되고요. sum은 총액, 이 세일즈 프라이스의 그 모든 합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select 아스타 그럼 언더바이즈로 하면요, 이렇게 커스트 아이디가 같은 것들끼리 이렇게 세일즈 프라이스의 합을 구하거나 카운트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조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커스트 아이디, 커스터머에 있는 커스터머 테이블에 있는 커스트 아이디와 오더즈에 있는 커스트 아이디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두 보여주시오 라고 하는 이 명령인데요. 이거는 고객 테이블과 주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같은 것들끼리 모아서 모두 보여주는 명령 SQL문입니다. 셀렉트하고 풀하고 커스터머 테이블 하고요, 오더즈 테이블을 불렀고요, 웨어저를 쓰는데, 커스터머에 있는 커스터머의 커스트 아이디 하고요, 오더즈에 있는 커스트 아이디가 같은 행들을 다 보여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커스트 아이디가 갔을 때 커스터머에 있는 행들을 다 보여주고요, 오더즈에 있는 행들을 다 보여주는 이렇게 조인 함수, 조인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커스트 아이디가 같은 튜플들만이 보여주는 이 명령이 조인 명령이고요. 이제는 내장 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SQL의 내장 함수는요, 상수나 속성의 이름 값을 받아서 단일 값의 결과를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함수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정 값이나 열을 입력받아서 그 값을 계산해서 그 결과를 돌려주는 인풋이 있으면 함수가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 이러한 함수와 동일합니다. SQL 함수에서는요, DBMS가 제공하는 내장 함수, 빌트인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있고요. 사용자가 직접 필요에 따라 만드는 사용자 정의 함수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는 SQL 내장 함수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SQL 내장 함수는요, 표 4-1과 같습니다. 이 큰 분류로는 숫자 함수가 있고요. 문자열 함수, 시간 함수, 변환 함수, 커서 함수, 보안 함수, 시스템 함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학 함수의 지금 이제 숫자 함수의 종류는요, 수학적인 그 기본적인 사칙 연산자와 나머지 연산자 기회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앱솔루트는요, 해당 숫자의 절대값을 계산하고요.
실링은 해당 숫자보다 작은 최소한의 정수를, 즉 4.1은 5를 올림이 되겠죠. 올림이 되겠죠. 이 플로우는 숫자보다 작은 최소한의 정수, 즉 내림이 됩니다. 예. 그래서 4가 되고요. 라운드는 숫자를 반올림하는데 어떤 반올림 기준의 자릿수가 소수점 첫째 자리냐 둘째 자리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로그는 자연로그의 값, 파워는 숫자 n승, sqrt는 제곱근, 사인은 음수냐 양수냐. 음수이면은 마이너스를 반환하고요. 0이면 0, 양수이면 1을 반환하는 형태입니다. 내장함수에 대해서도 실습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한 다음에 실습을 해보죠. 셀렉트를 하고요. 앱솔루트 마이너스 78, 심표 앱솔루트 플러스 70값, 이거는 값은요, 이 내장 함수의 값을 구할 때 셀렉트를 쓴다라고 하는 문법의 특징이고요. 내장 함수 쓸 때는 특별하게 from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입니다. 셀렉트, 앱솔루트, 라운드 함수도 한번 실수를 한번 해볼 거고요. 숫자 함수도 있습니다. 숫자 함수도 라운드를 이용한 숫자 함수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셀렉트를 하고요. 셀렉트를 한다고 했죠. ABS 마이너스 78 ABS 그냥 플러스 78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78도 플러스 78도 다 78이 되어 있는 거죠. 예, 라운드 함수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셀렉트를 하고요. 라운드 4.875 이걸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버리면요. 예, 4.975가 되겠네요. 그렇죠? 4.900 이렇게 반올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요. 4.880이 되죠. 네. 그 다음에 라운드 함수를 있는 것을 한번 셀렉트, 일반적인 SQL 문 안에 있는 것을 한번 해볼까요? 커스트 셀렉트하고 커스트 ID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셀렉트 커스트 아이디를 거기에 넣으라고 하고요. 라운드를 하는데요. 라운드 함수를 쓰는데요. 썸의 셀 프라이스를 썸에 쉽게 함수를 했네요. 셀 프라이스를 썸한 값에 카운트를 했네요. 카운트 값을 했는데 이것을 라운드를 한 것이 평균 금액으로 수가 있고요. from 어떤 테이블에서 했냐면 오더즈에서 가져왔네요.
어떠지? 테이블부터 그룹 파일을 해야 되겠죠? 뭘로 해야 될까요? 커스텀 아이디로 해야겠죠. 네, 커스텀 아이디로 그룹 파일을 한 오더즈 테이블에서의 고객 번호의 평균가 값을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객 번호별로 평균 금액이 나오는데, 네, 여기서 두 번째 자리에서 올렸다라고 하는 거겠네요. 그래서 세 번째 자리에서 올려하면 실행 값이 좀 다르게 되고요. 첫 번째 자리에서 올라가면 이렇게 각각의 반올림하는 값들의 시작값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용한 라운드가 내장 함수를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 함수를 이용한 내장 함수를 이용을 했습니다. 내장 함수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문자열 함수는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캐릭터에는요, 정수의 ASCII 코드 값을 반환하고요. n차는 n 값에 해당되는 유니코드의 값을 반환을 하고요. 캐릭터 인덱스 값은요, 스트링에서 부분 문자열의 첫 번째 시작 위치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 left, right는 스트링 문자의 오른쪽 또는 왼쪽에서 n개의 문자를 반환하는 문자열 함수고요. row는 소문자, upper는 대문자. L 트림, R 트림은 오른쪽 공백, 왼쪽 공백을 제공하는 거고요. replace는 스트링 1에서 스트링 2와 스트링 3를 반환하는, 변환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eplicate는 스트링 n만큼 반복해서 출력을 하는 거고요. 리버스는 스트링을 역순으로 출력하는 거고, 스페이스는 n만큼의 공백 문자를 출력하는 거고요. 서브 스트링은 스트링에서 n번째부터 m개의 문자를 반환하는 A, B, C, D, E, F, G의 3의 2면은 세 번째부터 2개의 문자를 반환하는 서브 스트링 내장 함수입니다. ASCII 값은 ASCII 값, 유니코드는 유니값, 왼쪽 문자의 유니코드 값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또한 문자열에 관련된 함수도 내장 함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replace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문자열을 치환하는 함수입니다. select 도서 제목에 야구가 포함된 도서를요, 농구로 변경을 했네요. 북네임에 있는 것을 야구에 있는 것을 농구로 다 바꾸어서 치환해서 보여주는 거네요. replace 값은 농구로 다 바꿨다. 예, 한번 해볼까요? 북아이디 셀렉트를 하고요. 리플레이스 하기 전에 일단 북네임을 그냥 이렇게 해보죠. 북네임을 보고요. 퍼블리스 from 테이블에서 있나요? name publisher price. 네, 실행 한번 해볼까요? 네,
북아이디, 북네임, 퍼블리스 프라이스는 이렇게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셀렉트 문에 의해서 지금 야구의 추억, 야구를 부탁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리플레이스 내장 함수를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리플레이스 내장 함수를 이용했고요. 네, 북네임으로부터의 결과를 여기에 야구가 포함되어 있다면요. 얘를 농구로 바꿔달라. 농구로 바꾸는 결과를 주는데 얘가 바로 북네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책이랑 네, 변경된 책 이름으로는 야구가 아니라 농구를 부탁해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뭐 이렇게 그 문자열과 관련된 내장 함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네. 동일한 내장 함수로서 length도 있고요. 서브스트링도 있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실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내장 함수의 날짜 시간 함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요, 날짜를 저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날짜를 문자일로 저장할 수도 관리할 수도 있지만, 날짜를 날짜형 데이터로 저장하면요, 그 날짜를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4-4 테이블은요, 날짜 함수의 종류고요. 시스템 데이트 타임은요, SQL 서버가 동작하는 시간 및 날짜를 출력을 합니다. CS 데이트 타임이고요. 그 다음에 get date는 컴퓨터가 동작하는 날짜와 시간을 출력을 해주고요. 날짜와 시간을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네임은요, 데이트 네임 가로치고 데이트 파트와 데이터에서 데이터 값에서 데이터 파트에 표시된 문자열로 바뀌어서 전환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날짜 데이트 연 단위의 문자를 바꿔서 주고요. 데이터 파트는 표시된 값을 숫자로 표시해 줍니다. 뭐 데이트 파트 가로치고 뭐 이어로 하면요, 이렇게 2021년에 2021년 이라는 표시만 숫자로 반환하게 되죠. 뭐 데이, 먼스, 이어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트 값 중에서 일, 월, 연 값을 반환을 하게 되고요. 데이터 차이를 비교하는 데이터 diff도 있고, 데이터에서 숫자를 더하는 데이터 add도 있고요. 이지 데이터로 정상 날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0인지 1을 판단하는 이지 데이트 내장 함수도 있습니다. 네, 그 날짜 시간 함수의 예를 간단하게 들면요. 셀렉터 orderI를 주문 번호로 했고요. 주문 날짜를 주문일로 했는데 데이트 add를 통해서 실제로 지금 dd의 값을 열흘 후의 매출로 업데이트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확정일과 주문일은 당일 날짜고요. 확정일은 열흘 이후의 날짜로 데이터를 해단다라는 데이터 add를 add에 대한 내장 함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도 그냥 뭐 직접 실습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짜 함수에서는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약어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스데이터는 현재 시간, 그 다음에 오늘이 며칠인지를 시스템 데이트 타임의 함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니까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select 명령을 쓰고요. sys date time, sys date time이 되겠죠. 시스템에서 SQL 서버에서 저장하는 지금 현재 시간을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하지만 sys time으로 불러온 날짜의 데이 함수를 한번 써볼까요? 날짜는 6일이네. 6월 6일. 데이, 뭐, 이렇게. 데이는 그 날짜를, 리턴하는 내자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서브컬입니다. 이 부석질이고요. 부석질이는 SQL 문장 안에서요, 다른 SQL 문이 중첩된 질의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마당 서점 테이블에서 오더 테이블의 주문 내역은 알 수 있지만 이 도서를 주문한 고객의 이름은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오더 테이블에 주문의 고객의 이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객의 이름과 주문 내역을 같이 보려면요, 오더 테이블과 후터 테이블을 연관시켜야 됩니다. 이 두 테이블의 관계를 주문을 확인하려고 하면 join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부석질을 사용하는 거죠. join을 선택할지 부석질을 선택할지는요, 데이터 형태와 양에 따라서 다른데, 주로 데이터를 합칠 경우에는 대량의 데이터가 합칠 경우 부석질을 사용합니다. 왜냐면 join 같은 경우 데이터를 모두 합쳐서 연산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 부석질의 종류는요, select 부석질이와 from 부석질이, 그 다음에 where 부석질이로 구분된다는 것이 있고요. 뒤에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부석질은 이전에 다 설명 좀 드렸습니다. 이 하나의 SQL 문 안에 다른 SQL 문이 중첩되게 이렇게 안에 이렇게 부석적으로 중첩된 질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다른 테이블로부터 가져온 데이터로부터 현재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찾거나 가공할 때 사용한다. 즉 이렇게 외부에 있는 것이 주 메인 컬이고요. 안에 있는 것이 부석질의로 구성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첩질의라고도 하는 웨어절 안에 있는 부석질의가 있고요. 셀렉트 부석질의라고 하는 셀렉트 문 안에 있는 부석질의를 스칼라 부석질의라고 하고요. 프롬 안에도 이제 그 부석질의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뷰의 형태로 반환되기 때문에 인라인 뷰라고도 합니다. 네. 중첩 부석질은요, 웨어절 안에서 사용하는 부석질입니다. 주로 이제 웨어절 안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스티드 서브컬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니면 뭐 웨어절 부석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때는 주로 이제 연산자, 비교 연산자와 이제 in과 not in, 그 다음에 all, some, 뭐 exist, not exist 이런 비교 연산자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환하는 형이 단일형이어야지만 비교되는 것이 이 비교 연산자고요.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웨어 부속질이 네스티드 부속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웨어 부속질은 이 웨어젤 안에 있는 이 작은 부속질가 이 웨어 부속질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평균 주문 이하의 주문에 대해서만의 주문 번호와 금액을 보여달라고 하면 평균보다 작은 주문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평균의 값을 구해야 됩니다. 평균의 값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 이 웨어 부속질이고요. 이것은 단일값으로 나타나게 되는 에버리지 내장함수를 이용한 이렇게 간단한 단일값으로 나타나게 되는 값이고요. 그 값보다 작은 값들만 주문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러한 SQL 문장입니다.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select 문장을 쓰고요. 오더아이를 하죠. 오더아이 셀 프라이스를 확인하고 싶은 건데 from 어떤 테이블로부터 조회를 하냐면 오더즈 테이블로 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where 어떤 조건에 디프를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셀 프라이스 값이 이 오더즈의 평균들보다 작은 것들만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웨어저 부속질이가 사용되겠고요. 이때는 단일값을 나타내는 내장함수를 이용하는데 select를 할 때 average 값을 이용한다. average 내장함수를 이용하는데 셀 프라이스의 평균이다라는 거죠. 셀 프라이스의 평균 바로 from 어떤 오더즈 테이블에서 여기서 이 부분이 웨어 부속질이고요. 오더즈 테이블에 있는 셀 프라이스의 평균 값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특정 값보다 적은 셀 프라이스의 값들에 대한 오더아이와 셀 프라이스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부속질이죠. 네, 두 가지 쪼개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select를 하고요. average 값을 하는데 셀 프라이스를 오더즈의 평균 에버리지 값은 11,800의 값이고요. 오더즈에 있는 아스타를 한번 해보죠.
셀프라이스를 오더지에 있는 모든 그 튜플들에 대한 셀프라이스 보니 뭐 이런 18,800보다 큰 값도 있고 적은 값도 있는데 이 중에서는 11,800보다 큰 값들만 보여줬다는 그러한 질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비슷합니다. 오더아이즈와 커스타이즈와 셀프라이스를 보여주는데 오더즈 테이블에서 이 오더즈 테이블과 그 다음에 주문 테이블과 같은 아이디를 가진 값들에 대한 평균들만 보여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체적으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in하고 not인이라는 연산자가 있는데요. 이 값은 여러가지 이 부속지뢰 안에서 검색한 이 테이블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뭐 테이블로 여러가지 이제 다중값을 가진 그 결과 값들이 커스타이드 중에 하나가 만일 존재한다면 그 값들을 다 보여주라 라고 하는 것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존재하는 값들만 보여주게 하는 그러한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자체적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십시오. all과 sum이 있고요. all은 모든 것이 만족될 때 참값이 되고요. sum이면 하나라도 존재를 한다면 참이 되는 값입니다. 질의를 한번 보시면요. select order이하고 셀프라이스를 보여주는데 오더즈 테이블에서요. 해당 값이 sales price 값들 중에서 모든 값들보다 큰 것들만 보여주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한번 직접 이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시간 관계상 이것도 자체 실습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xist, not exist 또한 이 데이터의 존재 의무를 확인하는 연산자고요. 주 질의에서 부속 질의에서 제공된 속성의 값을 가지고 부속 질의의 조건을 만족하면 참이 되고 주 질의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출력한다는 거죠. not exist 할 때는 반대일 경우에 출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스칼라 부속 질의입니다. 스칼라 부속 질의는요. 이 select 절에서 사용되는 부속 질의이고요. 부속 질의의 결과 값이 단일행만, 즉 이제 하나의 값만 단일열의 스칼라 값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스칼라 부속 질의는 원칙적으로 스칼라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모든 곳이 사용되고요. select물과 업데이트 셋 절에도 다 사용됩니다. 그래서 select 안에서 어떤 단일 값들이 이제 발견되는 경우 스칼라 부속 질의라고 하고요. 이것도 시간 관계상 자체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select 옆에서 요 select부터 가로치는 데까지의 부속 질의가 존재한다는 것이 select 부속 질의, 스칼라 부속 질이고요. 그 값은 단일 값이어야 된다. 이 단일 값은 이렇게 단일 값별로 직계함수들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거는 한번 그냥 구문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스트 테이블, 고객 테이블을 CS로 명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더즈 테이블을 OD라고 해서 주문 테이블을 큰 바깥쪽에는 주 질의가 있겠죠. 이 주문 테이블 중에서 그 안에 부속 질의에 있는 내용을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부속 질의는 커스트 아이디와
오더지에 있는 커스트 아이디가 같은 것들에 대해서만 이름을 보여주고 그것을 나열을 하고 그것들끼리의 거기서 언급된 사람들로 정의된 직계함수를 셀프라이스 값으로 정의를 해라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은 오더즈에 있는 커스트 아이디로 정렬을 해라 라고 하는 부속질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셀렉트 옆에 있는 부속질이가 셀렉트 옆에 있는 부속질이로 그 고객별로 썸 값을 나타내는 것이 스칼라 부속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더 테이블에 각 주문에 맞는 도서의 이름을 입력하라라고 해서 알터 테이블로 해서 add book 테이블에 북네임을 새로운 변수 값을 만들었고요. 업데이트를 오더즈 테이블에 있는 것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새로 만든 북네임에 이 셀렉트한 스칼라 부속질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했다라고 하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북네임에 기존에 있던 북아이디, 오더즈에 있는 북아이디하고 동일한 북네임을 업데이트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라인 뷰는요, 프롬절에 사용되는 부속질이고요. 테이블 이름 대신 인라인 뷰 부속질을 사용하면 보통 테이블과 같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작은 뷰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라고 해서 가상의 테이블 형태의 부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 테이블 안에서 이 테이블 안에서 새로운 테이블이 생성되는 거죠. 거기서 만들어지는 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런 새로운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프롬절 옆에서 인라인 뷰의 형태로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만 실습을 하고요. 네, 종료를 하겠습니다. 인라인 뷰를 실습 한번 해볼까요? 4-8을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셀렉트 CS라고 하는 거는 CS라고 하는 거는 커스터머 함수겠죠? 커스터머 테이블이겠죠? 구문 분석을 한 다음에 저기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인라인 뷰의 형태로 select cost id하고 name으로 해서 커스터머 테이블로부터의 셀렉트를 하는데 커스텀 아이디가 2 이하인 것들을 인라인 뷰 테이블 했고요. 얘 이름을 CS로 했습니다. 그래서 CS에 있는 name하고 오더에 있는 오더 주문에 있는 셀 프라이스의 서메이션 값을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CS에 있는 커스트 아이디하고 오더즈에 있는 커스트 아이디가 같을 때 보여주라는 얘기고요. CS의 이름으로 저희 그룹 바이를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번호가 2 이하인 고객의 이름하고 판매액을 보여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판매액은 커스트 아이디하고 오더즈에 있는 커스트 아이디하고 같은 경우로 웨어 조건을 했다는 거죠. 일을 한번 하셨으면 다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셀렉트에 있는 새로 만든 인라인 뷰에 있는 CS라는 테이블에 이름하고요. 썸 내장 함수를 쓰는데 토탈 내장 함수를 쓰는데요. 얘는 오더즈에 있는 OD라는 이름의 오더즈 테이블에 있는 세일 프라이스의 총 합계를 집계함수를 해달라라는 내용이고요. 이것이 토탈입니다. 라는 이름이 있고요. from 쓰는데 여기서 이제 인라인 뷰의 형태로 중첩질을 합니다. 그래서 셀렉트 어떤 인라인 뷰의 형태냐면요. 셀렉트를 하는데 커스트 아이디하고 네임을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겠다. 네. 커스터머 테이블이고요. 이때 여기서 조건을 먼저 사용을 합니다. 커스트 아이디가 2보다 작은 것들만 하는 거죠. 보다 작은 얘를 CS라고 하고 명칭을 하고요. 오더즈는 OD라고 명명을 하고요. 여기서 또 웨어저를 쓰죠. 어떤 웨어저를 써야 되냐? CS의 커스트 아이디하고 CS에 있는 커스트 아이디하고요. 같을 때 OD에 있는 커스트 아이디가 같은 놈들만 보여줘라. 근데 얘를 그룹 바이를 해라. 뭘로? CS에 있는 네임으로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보면 2보다 커스트 아이디가 적은 값들에 대한 이름을 나열을 했건데 그 이름 중에서 김연아가 주문한 값의 총합을 보여주는 이러한 인라인 뷰를 이용한 명령을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 일단 종합점검 첫 번째 시간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